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핀테크 관련인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 의견 정쟁이 계속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핀테크 기술들도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남북 경협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 남북 경협 오랜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기 당시에는 세 차례 만났는데 다시 한번 직접 만남이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계속해서 혼조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빨간불을 좀 반갑게 켜줘서 이번 주 내내 좀 좋은 흐름 이어갈까 했는데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이슈들도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슈들 좀 집중해보면 희망적일까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이슈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하나씩 뭐 살펴보시면은 제일 먼저 연준과 한판 승부 예고한 트럼프 뭐 이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연준의 이제 독립성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생각 이런 부분과 많이 이제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리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를 뭐 점진적으로 내려야 된다. 무슨 소리냐? 급격하게 내려서 중립 금리까지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재정 정책이나 몇 쪽에서도 많이 충돌이 되는데 결국은 연준까지 뭐 약간 손을 보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준과 현재 재무장관의 어떤 교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재무장관도 이번에 이제 바꿨고요. 또 연준도 마찬가지로 약간 손을 보려는 뭐 그런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을 기축통화하려는 뉘앙스들이 상당히 많이 풍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과의 마찰도 상당히 많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연준에 대한 어떤 개혁 부분들도 분명히 좀 나올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비트코인의 기축통화 가능성들. 처음에는 뭐 기축통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해라. 무슨 달러를 버리고 비트코인으로 가느냐 하지만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핀테크 관련된 부분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이버가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현재 이런 그 핀테크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카카오를 하지 말고 절대로 네이버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하면 안 되고 절대로 SK하이닉스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가 네이버가 훨씬 더 앞섰다. 탄력적인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BYD가 내년에 주행거리를 늘린 차세대 LFP 배터리를 출시를 했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BYD가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 공략 부분들이 가장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세계 전기차 시장의 대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어떤 생산 물량의 2배를 중국에서 감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종주국은 테슬라가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핵심은 LFP 배터리 부분이죠. 그리고 셀프 바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셀을 이렇게 길게 뽑아서 하는 거죠. 이 셀 투 파디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어떤 셀 투 팩이나 뭐 이쪽보다 케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 부품이 드는 것보다 원가가 훨씬 더 저렴하고 무게도 가볍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실제 뭐 실험을 보시면은 이 안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데 LFP 배터리는 불이 전혀 안 나지만 삼원계 배터리는 바로 불이 나는 그런 장면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해가지고 충전을 했더니 삼원계보다 더 현재 동급 중량에 더 앞서는 그런 우찌모달 현상이 생겨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싼 게 비지떡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가성비가 워낙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된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셀 투 바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LFP 배터리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중에 전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익이라는 종목이 연달아 올라가 있죠. 불판 만드는 회사. 이게 LFP 배터리 사업을 별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인테크도 이쪽 관련된 부분이지만은 세방전지도 마찬가지. 1차 전지를 만드는 로켓 배터리, 1차 전지, 건전지를 만드는 업체인데 축전지나 LFP 배터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고점에서 많이 빠진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수 있고 LFP 배터리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 몇 달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직접적으로 남북 경협이 또는 어떤談판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벌써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현재 직접 대화를 검토를 하겠다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윙을 다시 한번 발탁을 했다. 국가수석안보 부보좌관에 했죠. 이런 이제 부분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모든 것은 내가 취임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은 끝내야 된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모든 초점은 중국에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우호적으로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굉장히 강화를 좀 하죠.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북한을 우호적으로 접근을 좀 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도 이제 빅딜을 좀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 카드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못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또 내년에 김정은은 현재 내년 올해 원산에 대대적인 관광단지 오픈이 있죠. 이대로는 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상 카드를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에선 일신석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쪽은 남북 접경지대, 이제 비무장지대에 군사보호무역으로 묶였던 땅이 굉장히 많이 좀 있습니다. 또 석재를 생산하는 그런 광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대장주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총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부동산 가치 이런 여러 가지 쪽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대장주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랜 동안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를 처음으로 시도를 좀 했죠.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은 교보증권에서 람다 256하고 MOU를 맺었다. STU 사업을 한다. 하는데 람다 256이라는 업체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증권사에서 STU를 하는데 람다 256하고 무슨 관계지? 어떤 업체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죠. 그만큼 람다 256의 업체 부분의 비밀
또는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